안녕하세요. 노규식의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하고 있는 노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슬기로운 부모 생활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떤 영재발굴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학습 동기라든지 부모와의 소통, 동기부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부가 잘 될 때거든요. 그래서 학습 동기는 공부가 잘 될 때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할까? 공부 방법을 쭉, 학습 전략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강의 같은 걸 만들까?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그 방법에 따라서 공부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방법들을 저 역시도 아주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알면서 써왔던 게 아니고, 또 이 어른이 된 다음에 예전보단 점점 학습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역시도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이냐? 저 생각은 너무 다양해요. 책을 같이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수학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컴퓨터 언어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고요. 세계 역사나 인문, 사회, 과학적인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물론 어른들이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은 학생들이 보셔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좀 공부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뭔가 글을 쓰는 방법, 글을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근데 일단 그 글이 소설이나 자유로운 수필이 아니라 무언가 책을 읽고, 또는 어떤 짧은 아티클 같은 것들, 논문 같은 걸 읽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쓰는, 이런 글을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또 독후감을 쓰면,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책을 다 읽어봐야 될 테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이번 영상의 컨셉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것, 이게 제일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 내용은 사실은 이 기존에 있는 책입니다. 있는 책을 한 권 읽을 건데요. 이 책의 제목이 How to Write an Essay예요. How to Write an Essay. How to Write an Essay 라는 책인데, 저는 사실 이 전자책을 되게 좋아해요. 전자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부피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읽고 싶은 책들의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을 부피가 크지 않게 넣어 다닐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이 전자책을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전자책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PDF 파일이나 또는 이런
이북을 보는 타블렛 같은 거에 있는 그런 그걸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지금 읽는 책은 이 킨들, 예, 아시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킨들. 예. 이 킨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이걸 보면서 한번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뭐 이 책의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지만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내용 막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든 책을 읽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목차를 보는 거예요. 물론 고를 때는 서문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추천글도 보고 뭐 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책을 보는 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는 목차인데, 이 책의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이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한 5가지를 스텝 1, 2, 3, 5로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스텝 1은 뭐다, 스텝 2는 뭐다, 스텝 3는 뭐다, 4는 뭐다, 5는 뭐다라는 걸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눈에 띄는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너스를 하나 내놨고요. 그 다음에 끝에 예제로 에세이의 예를 한 편을 실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이테이션, 인용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수록해 놓은 이런 책이고요. 그러니 이런 책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특히 읽어나가는 게 이제 맞는 책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 읽고 나서는 더 보고 싶은 데를 차근차근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텝 1, 2, 3, 4, 5부터 쭉 스텝 1, 2, 3, 4, 5 순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개글 이런 것도 이제 읽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서 또 좀 읽어봤고 이 책을 어떻게 써라 라는 얘기를 이제 읽어봤는데, 일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책 소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그런 글을 잘 쓸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 거니까 바로 그냥 본문으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뭘 것 같으세요? 이 책은 보니까 주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생각 밖이에요. 전 이게 첫 번째일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스텝, 스텝 1. 스텝 1은 선생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라.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손이 좀 약간 얼어서 그런가요?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세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자,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 혼자 상상을 해요.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를테면은 제인 에어나 오만과 편견이나 아니면은 구운몽을 읽고 어떻게 쓰라는 건지 선생님의 선호도가 있다는 걸까? 물론 거기에 있으면 그거를 캐치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생각이 뭔지 너무 눈치를 본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라는 의심과 반발심이 좀 듭니다. 하지만 다른 뜻은 또 뭐가 있을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주제나 어떤 생각해야 될 포인트, 이게 인간의 권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가족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뜻일까?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본문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집중하면서 읽느냐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얻느냐가 무척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속으로 읽을게요. 예. 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세이 토픽을 쓰게 된다는 게 사실은 가능성이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시켜서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1번 가능성, assigned topic. 토픽이 정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얘기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픽이 정해진다. 토픽이 정해지면 그 토픽에 관한 얘기만을 해야 되니까 정말 그 토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중요할 거고,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아규먼트가 논의가 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자, 무슨 얘기일지 일단 한번 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토픽이 정해지면 좋은 건 그거다라는 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뭐를 찾아봐야 될지, 자료 조사를 뭘 해야 될지는 분명해서 좋다. 자료 조사의 명확성이 있다. 자료 조사의 명확성이 있다. 예. 대개는 어떤 수업 시간에 정해진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자료일 경우가 많다. 이런 거는 대개는 바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럼 이런 거는 주제가 정해지고 그 주제에 대한 자료도 이미 주어졌을 것이니까 뭐 쓰는 거는 바로 이제 쓸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이 없어도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쓰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본인이 원하는 두 번째는 자신이 선택한 토픽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책을 읽고 쓰라든지 아니면 주제가 자유롭게 뭐라고 이제 쓰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사실 좀 더 어렵잖아요. 근데 뭐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주어진 내용을 쓰라는 거는 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명확할 것 같고, 선생의 어떤 의도,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이제 한번 보죠. 이게 더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생각할 것들을 좁혀 나가느냐. 예. 대상 후보가 되는 토픽을 줄여나가는 것,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다. 아니면 너무 헤매게 되니까, 그쵸? 헤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럴 때 먼저 이 생각해야 될 게, 사실 그 이제 영어로는 루브릭이라고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학습 목표 아니면 평가 기준 이런 게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과제를 냈을 때 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토픽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죠. 일단 다음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첫 번째, 이 수업 실레버스라고 그러죠. 실레버스. 뭐 이거는 다 많이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나 그 수업 설명. 네. 이게 아마
학기 초나 이런 데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칠판에 보여주시면서 하기도 해요. 근데 워낙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각하고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리엔테이션 첫날 첫 수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무 이 숙제만 막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는 수업의 그 클래스의 목표가 뭔지, 이게 뭐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막 논쟁을 해보기 위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개 이런 코스는 전체적인 테마나 대개는 테마가 있고 띠임이라 하죠. 띠임. 그 다음에 관점, 팁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어떤 그런 자료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웹에 이런 데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제시된 어떤 책이나 그 어떤 글들의 사이트, 뭐 이런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글들의 일반적인 책이나 글, 이건 이제 제시된, 그렇죠? 제시된 거죠. 네? 일반적 목표가 뭔지를 찾아봐. 일반적 목표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반적? 제네랄이니까, 이게 영어로는 제네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미리 읽고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거나 이런 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이미 책을 몇 번을 읽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씹어 먹게 해주는 거고, 그거를 빨리 정보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저의 이 시간의 목표는 그냥 저랑 같이 이 시행착오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구나 라는 것을 좀 날 것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읽고 제가 막 정리만 하고, 왜 ASMR 요즘 영상이 또 의대생들 영상이 인기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제 머릿속에 드는 아이디어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시끄럽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정리정돈도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백과사전이나 어떤 그 자료를, 사실을 기록해 놓은 어떤 자료, 팩트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표절, 플레저리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자료들을 마지막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쓰는 글에는 쓸 수 없죠. 쓰면 안 되죠. 하지만 시작점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포인트로는 괜찮다. 이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이 창작이라는 것, 창조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논점을 정교화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뭔가 있는 데서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만의 포인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책을 좀 읽습니다. 이렇게 나올 내용과 지금 내용 계속 비교하면서 읽어야 이게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판적 책 읽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독서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런 식으로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책 읽기 방법은 제가 이후에 한번 또 다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스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 관점. 그래서 아마 이제 나만의 관점으로 더 세부적인 이론적으로 더 좁혀라. 이게 아마 이제 독창성이 되는 거죠. 이 사람만의 어떤 생각, 이 사람이 어떻게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을 이것에 대해서 추가하고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즘 다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이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이건 다 이제 외국에서의 어떤 그런 거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얘기가 난 김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또 다음 지식인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저는 이거는 팩트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고 그 사람이 퀄리파이 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지점 삼는 건 옳지 않고요. 적어도 어떤 공적인 기관이나 뭐 인터넷 치면 끝에 .com이 아니라 .org 내지는 그렇게 끝나는 곳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전문가가 자기의 전문성을 걸고 쓴 책이라든지, 또는 정말 백과사전 이렇게 이제 딱 타이틀이 박혀서 나오는 이런 데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위키피디아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글 스칼라는 추천을 하네요. 이거 되게 인상적입니다. 왜 그렇게 인상적이냐면, 사실 이제 구글 스칼라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학술 자료예요. 우리나라 워딩으로 치면 구글 학술 자료인데, 이게 이 구글 스칼라로 들어가면, 학술 자료로 들어가면 이 학회지에 발표된 그런 논문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실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이게 일종의 팩트북처럼 검증되고 심사된 그런 글들이니까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가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걸까요? 구글 스칼라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아카데믹 저널에 쓴 내용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이 글에서도 하고 있고, 하지만 맞아요. 이 논문들은 거기서 풀 텍스트가 제공되는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대개는 이제 앱스트랙트라든지 아니면 컨클루전의 일부라든지 뭐 이런 것만 사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이 대학 라이브러리에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여기에 가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런 글들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도움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전 동의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옛날 얘기지만 이 연구 과제나 연구 계획서를 쓸 때 그런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먼저 쭉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필드에 있어서, 이 주제를 가진 거에 있어서 뭐가 흐름인지, 뭐가 핫하고 잇한 건지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연구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요즘 연구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가장 이 하이엔드, 탑엔드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도움이 사실 분명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제를 찾을 때에도 이를테면 아프리카 내전이라든지 아프리카 식민지 이런 식으로 친다든지, 오만과 편견? 이거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논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은 그럼 너무 또 전문적인 그런 얘기들을 보게 돼서 보통 그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얘기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거를 활용하는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되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카피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라. 이런 완전히 표절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딱 떨치고 내가 그대로 여기서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팁을 얻는, 큰 어떤 그림을 얻는,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착상하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네요. 한번 중요한 얘기 한번 써볼까요? 빨간색으로다가 해서 이건 하면 표절이 된다. 스펠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꼭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래요. 뭐 커리큘럼 보고 뭐 그 수업의 어떤 목표도 보고 그다음에 그 내가 생각한 주제나 뭐 제시된 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좀 토픽도 내가 뭐 백과사전이든 구글 스콜든 찾아봐요.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이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딱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교사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지적으로 좀 유식하게 하게 쓸 수 있는가? 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냥 쓰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지적으로 쓰죠? 너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료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이해했음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말로 내지는 전문적 용어들, 표현들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군요. 그러니 이해력과 표현력이 둘 다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네요. 오히려 실질적인 팁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를테면 숙제를 내주면서 선생님이 기술하라, 써봐라, 디스크라이브죠 이건. 또는 토의하라, 디스커스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라, 평가라 또 논하라 이럴 수도 있겠어요. 평가라는 건 이제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하라, 비교 분석일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justify 하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justify는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증명하라 같아요. 증명하라. 옳다든지 또는 틀리다든지 이런 걸 보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 선생님이 표현하는 말을 주의 깊게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다음 단계를 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무턱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말도 명확해졌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이 숙제에서, 이 숙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숙제에서. 그리고 이건 선생님의 선호가 아니라 선생님이 하라고 시킨 건, 지시한 거예요. 제가 생각은 지시한 겁니다. 이 어사인먼트겠죠. 지시. 요구한 겁니다. 뭘 하라고 요구한 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를 하거나 생각을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배경 지식을 도대체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는 선생님의 그 표현, 이걸 기술을 하라고 한 건지, 비교를 하라고 한 건지, 뭐가 맞는지 증명을 하라고 한 건지, 이런 말들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표현할 수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다 또 부담 가지시니까 그러고 금방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